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8월 22일 목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선택형 수능이 실시가 되면서 아직 수능 유형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원서를 낸 후에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응시 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대입 합격을 위한 발빠른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자, 상담에 앞서서 먼저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해서 맞춤 수시 전략 함께 세워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시죠. 서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제 수시 집중 상담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미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4일 토요일에는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하나고등학교 진학 상담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자기소개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미니 특강을 실시할 텐데요.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어떤 특강일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제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지금 여름방학 막바지를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고 있을 텐데요. 아마 자기소개서 접수하는 그날까지도 계속 수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요, 자기소개서의 항목별 주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의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인지를 실제 합격생의 자기소개서 사례를 통해서 직접 설명드리는 기회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TBS 토요 미니 특강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선착순으로 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석 문의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자기소개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미리 사전에 접수를 해주셨고요.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최고의 선생님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학자가 꿈인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이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요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네.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수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요.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지망하는 학교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입니다. 예, 국어 2.6등급, 수학 1.2등급, 영어 2등급, 과학 3등급으로 국수영과 평균 2.2등급 나왔습니다. 예, 지난 6월에 본 모의평가, 예, 국어 A형 100분이 51%의 4등급, 수학 B형 100분이 69%의 4등급, 영어 B형 100분이 76%의 3등급, 자, 물리원은 5등급, 지구학 원은 3등급으로 국수영과 평균 3.8등급 나왔습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요. 예, 일단 교내 활동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지역 문화재 답사반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서예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학급 부반 정도 역임했고, 자, 봉사활동은 1학년과 2학년 합쳐서 이제 113시간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정신요양원 봉사활동을 2년간 한 달에, 예, 토요일마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수상 내역은 1학년 때 성적 우수상, 예,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리영역 1등급 수상했고요. 통일 글짓기 대회 우수상, 호국 보훈의 달 표 공모전 장려상, 교내 영어 에세이 대회 금상 받았고요. 자, 1학년 2학기 때 수학 경시대회 3위, 그다음에 창의력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소감문 경진대회 포트폴리오 부문 장려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선행상도 수상했습니다. 자, 희망대학을 살펴보면
자, 1지망은 부산대학교, 자, 기계공학부, 입학사정관 전형 고교생활 우수자입니다. 그 다음에 2지망은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특별 전형으로 학업 성적 우수자 일반 2입니다. 그 다음에 3지망은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 전공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수학 교과 내신 성적이 1등급을 받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또 이제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공학자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은 주로 이제 부산 경남권에 있는 이제 국공립대학들을 좀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내신 성적 상당히 좋습니다. 예,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계속 향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은 기본적으로 3개년 쭉 그냥 3등급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신 이제 그 모의고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실제 정시, 지금 현재 6월 모의 평가 기준으로 정시를 지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부산 경남권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금속재료공학 전공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실제 일단 학생부 교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또는 이제 학생부 교과를 1단계로 다단계, 단계별 전형을 하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김호성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지금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에서 지금 설계해 놓은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지원 가능성, 이걸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러면 이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 세 개 대학, 세 개 전형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대학교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고교생활 우수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이제 고교생활 우수자입니다. 예, 올해 이제 25명 모집하고 작년 2.62대 1. 예, 여기는 이제 단계별로 전형하는데요. 1단계가 서류 100입니다. 이 서류에는 학생부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인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전공 수학 능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에 대한 어떤 검증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포함되는 이제 입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 B형을 포함한 두 개 영역 100분위 합이 이제 1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부경대학교 보겠습니다. 예,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에 이제 학업 성적 우수자의 일반 2가 있는데요. 예, 올해 이제 23명 모집하고 작년에 이제 7.38대 1 경쟁률을 보였고요. 자, 여기도 이제 단계별인데, 부산대와 달리 여기는 1단계 때 학생부만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교과 90과 출석 10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1단계 70%와 면접 30%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학 B형을 포함한 두 개 영역 100분위 합 14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학은 울산대학교입니다. 네, 울산대학교는 일반 전형이고요. 올해 80명 모집하고 작년에 약 10대 1 정도 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괄 합산이고요. 앞에 있는 두 개 대학과 달리 학생부 70%, 주로 이제 교과와 이제 출석을 9대 1의 이제 비율로 보고요. 적성 필답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적성 필답고사가 주로 이제 객관식 오지 선다형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 학과는 주로 이제 영어와 수학을 이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국어 A, B형, 그 다음에 수학 A, B형, 영어 B형, 과학 탐구형의 한 개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실제 그 정시 이제 지원 가능성을 좀 이렇게 이 세 개 대학을 한번 이제 분석해 보면, 작년에 정시에 이제 그런 100분위,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게 표준 점수 올해 다르기 때문에 올해 6월 모의 평가 기준의 100분위를 작년 정시 100분위와 비교해 봤을 때 부산대학교 한 80%가 부족하고 부경대와 울산대는 약 40에서 50%가 부족합니다.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많은 점수차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시에 대한 합격 확률은 상당히 좀 높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시로 지원하기보다는 수시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이 희망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합격을 위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부산대부터 보면요. 물론 이제 부산대가 상당히 이제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작년에 이제 그 희망했던 학과에 작년 합격자 평균 점수 그 내신 등급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기서는 1단계 서류를 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다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는 남은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아마 합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경대학교를 보시면 여기는 실제 작년도 그 학과의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2.2등급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평균값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2.2등급대 이하의 학생들도 실제는 합격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좀 유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때 학생부만 보기 때문에 교과 90%와 그다음에 출석 10%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뭐 출석 다 개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대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그냥 안심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여기는 1단계가 통과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면접고사의 점수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겠다. 그래서 면접에서 1단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2단계 때는 면접에 좀 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수능 체제는 중요하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 보시면요. 여기에 관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적성 필답고사입니다. 예, 실제 이 시험의 유형이 일반 이제 다른 적성 검사를 보는 대학들 유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기계공학과를 이제 기계공학부를 볼 학생들은 실제 이제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각각 이제 20문제와 10문제를 이제 출제하는데 예, 각각 35분의 시간을 두면서 이제 시험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성 필답고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연습이 실제 관건이 되겠고 역시 수능 최장력 기준도 중요하게 맞춰야 될 것으로 예, 판단됩니다. 네. 예. 예, 우리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 대학이 지금 3개 대학이 있는데 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3대학 중에 어느 대학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초점을 둬야 될까 굉장히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과 전형의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할 때 네. 선생님께서 좀 어느 대학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실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본인 희망하는 부산대 일지망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부경대학교를 좀 이제 추천 1순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생이 좀 가장 유리한 전형, 이 셋 중에 가장 유리한 전형입니다. 즉, 1단계 때 학생부 전체에 대한 교과와 비교과를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만 90%, 그 다음에 출석 10%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절대적으로 학생부 교과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리한 점을 좀 앞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장력 기준도 부산대학교보다는 약 그 100분위가 10% 정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모의 평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고 9월 모평과 수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추천이 될 대학은 이제 울산대학교입니다. 자, 울산대학교에 있는 적성 필답고사.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적성 필답고사에 대한 정확도는 분명히 높으리라 판단이 들고 다만 기출문제를 좀 보고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출제됐구나라는 걸 사전에 좀 알고 준비해 가시는 그런 시간적인 이제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장력 기준은 충분히 넘기 때문에 일단 적성 필답고사만 한번 기출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시 부산대학교. 본인이 희망한 이 3개 대학이 선생님이 다 추천 대학으로 하는 이유는 셋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어떤 많고 적음을 좀 가능해 봤을 때 부산대학교가 조금 더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1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서류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서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조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는 1단계가 통과가 되면 2단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1단계 점수가 낮기 때문에 네. 2단계 면접도 역시 부담을 갖고 준비된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까지 선생님께서 좀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입시 상담서를 보면 이 지금 물리 1의 성적이 현재 한 5등급으로 6월 모평 때 굉장히 낮은데 이 물리 1 대신에 화학 1으로 변경하는 것은 좀 좋은 전략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앞서 그 수능 원서 접수가 일단 8월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과목들은 자유롭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학 전부터 이제 이런 아마 희망을 가져서 화학원으로 준비를 해왔다면 실제로 뭐 화학원으로 바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내신을 봤더니 실제는 뭐 화학원 실제 이 학생 부담 없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가 중요한데 역시 과학 탐구 영역은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거의 연계율 70에서 80%를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명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모두가 이 수능 최저를 좀 통과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커다란 관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많은데요. 네. 공대를 지망하는데 지금 수학이 어렵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수학을 포함해서 지금 좀 수능 최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수능 수학 어떻게 선생님? 예, 공부를 일단은 할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 수학은 거의 1등급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학교 시험의 난이도나 변별력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1등급 나왔다고 해서 실제는 대학별고사나 아니면 수능 시험에서의 어떤 그런 만점이나 1등급을 동일시하는 어떤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분명히 수능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의 양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좀 더 학교 자체 내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전국 단위에서 1등급, 2등급 학생들과의 비교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문제 풀이의 양적인 어떤 그런 확대를 좀 크게 하신다면 충분히 큰 효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올해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현재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의 합격 가능성이 낮으므로 수시 예문을 집중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부산대의 경우 비교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준비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울산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함께 적성 필답고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A 4등급, 수학 B 3등급, 영어 B 2등급, 지구과학 1 2등급, 화학 1 3등급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부경대 기계공학과 수시 특별전형, 학업성적 우수자 일반 2 전형, 울산대 기계공학부 수시 1차 일반 전형, 부산대 기계공학부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정책 행정가가 되고 싶은 고3 수험생입니다. 앞으로 미래 희망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좋습니다. 자, 어떤 점이 요즘에 수시 지원하면서 가장 궁금한가요? 제 성적에 제가 지망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그리고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했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1.9, 수학 3.2, 영어 2.6, 사회 1.97, 국수영사 평균 2.34등급이고요. 6월 모평 성적으로 보면 국어 98에 1등급, 수학이 64에 4등급, 영어 78에 3, 생활과 윤리 95에 1, 윤리와 사상이 78에 3, 그래서 국수영사 100분위 합이 327에 2.5등급입니다. 비교과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1학기 학급회장, 여성가족부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봉사단 파견을 했고요. 성대 전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 밖에 독서토론 1일 캠프에도 참가했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1학년의 지리탐구반, 2학년의 논술토론반, 학교폭력 자정동아리 서포터 역할을 했고요. 봉사활동은 총 440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을 보면 1학년 때 이제 통일남북 글짓기 대회 장려상, 독서기로 우수상 3회 수상을 했고요. 서울고등학생 토론 예선대회 장려상, 2학년 때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장려상, 통일안보 글짓기 대회 동상, 교내 토론대 금상, 독서기록장 우수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3학년 때 논술경시대 은상, 서울학생상, 봉사 나눔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희망전형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성균인재전형, 경희대 행정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영역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1, 2학년 2년 동안 봉사활동 시간이 440시간에 이른다는 아주 많은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진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이나 행정학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수시에 아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우선 이제 성적을 좀 분석해 보면요. 내신 성적은 국수영사 4개 교과 평균이 2.34등급, 비교적 좀 양호한 성적이고요. 전반적으로 고른데 문제는 이제 수학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영역별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 사회가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 수능도 보면 국수영사 100분 이하에 327에 2.5등급, 등급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특히나 그 수학 영역이 상당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즉 수학이 지금 100분위가 거의 뭐 4, 5등급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한두 문제 차이로 뭐 5등급 선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보면 상당히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다양한 글쓰기 및 교과 관련 수상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참 적극적으로 한 모범생이라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 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우리 학생이 보면 논술 토론반이나 지리탐구반에서 반장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이 좀 기록이 잘 돼 있고요. 독서 토론 캠프 등 또는 독서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다양한 책을 한 40여 권을 좀 읽은 점도 비교과로서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실적을 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해외 봉사단 파견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그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한 것만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82회에 걸쳐서 317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매주 정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전공적합성이나 따라서 자율성, 리더십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비교과, 수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교과와 비교과는 동등한 위치라고 좀 봐지고요. 수능은 수치적으로 보면 내신과 별 차이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학 영역이 한두 문제 차이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밑으로 평가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지금 수능보다는 교과나 비교가 우수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정시까지도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능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이 청소년 수련관에서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덕에 이런 진로 희망을 갖게 됐나요? 네, 그 수련관 활동을 하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로 인해 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참 적합한 학생인 예,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행정학과를 지망을 하고 있는데 희망대학에 지원했을 때 좀 합격 유불리를 좀 한번 따져보죠. 예. 지금 일지망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우선 선발로 지금 서류 100으로 50%를 속가내고, 그런데 거기는 최저 기준이 없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 교과가 지금 40%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세계 영역 등급합에 6이라는 최저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성대 올해의 그 입사관 전형이 성균 인재 전형의 좀 특징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모집이고요. 그런데 이제 모집 인원이 한 57명이 좀 증가했고요. 스포츠 과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이 면접이 없어진 것도 특징이고,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대교역 공통문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추가 증명 서류는 없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사회복지 지원자만큼은 봉사활동 목록표 및 첨부 봉사활동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저 기준을 또 바꿨는데요. 탐구 예를 들어 2개 평균 등급을 하던 것을 1개 과목으로 바꿨고요. 제2외국어 한문도 탐구로 인정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은 아까 서류 100으로 이제 50%를 걸러냈는데 서류가 절대적이겠죠. 일반 선발에서는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 최저 기준이 등급합이 지금 6인데 그 작년 사례를 보면 그 등급합 6을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합격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 4, 3, 1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영어도 지금 3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4등급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모평과 달리 수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일부가 영어 A로 이제 옮겨간다면 또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도 상당히 큰데 지금 일반 선발은 지금 정량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균 인재전형에 보통 합격생을 보면 1등급 초반에서부터 1등급 후반까지라고 봤을 때 우리 학생은 2.34이기 때문에 약간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굳이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서류 등의 그 진솔함, 완벽함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좀 부각시키면 물론 그 다음에 부족한 측면을 구체적 활동을 이런 걸 했다라고 소명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경희대 행정학과를 보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 40을 좀 추가하고 있고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경희대 인재상은 우리 세 가지, 세계인, 그 다음에 창조인, 그 다음에 문화인이거든요. 그걸 갖춘 잠재력을 갖춘 학생인데 면접고사일을 수능 이후로 늦춤으로써 좀 부담을 좀 덜어준 올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4가지 자격 요건 중에서는 리더십 봉사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에서는 전형 취지의 적합성,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실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경희대도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서울 시립대 전형을 보면요.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작년에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졌던 것을 이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지금 465명인데 전체 인원의 약 한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모집 단위가 크다는 거로 특징이 있고요. 전공 적성 평가가 이게 면접인데 1단계 서류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2단계에서 전공 적성 평가, 개인 면접과 그룹 면접 요 부분만 좀 보강을 잘 한다면 우리 학생이 요 지원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유리한 학생이 틀림없는데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수시에 지나치게 높게 상향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시에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지금 희망하는 대학 말고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지만 좀 적정한 대학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평 기준으로 정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학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 봤을 때 수도권 대학에 조금 약한 데밖에 사실은 걸리질 않아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성적이 그대로 간다면 정시에서 인서울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대나 경희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정시 기준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인서울에서 좀 약간 중하위권 대학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중하위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낮은 대학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스펙이나 인성 부분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리더십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에 잘 살린다면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서울여대, 가톨릭대, 성신여대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 서울여대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서류백으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을 40을 추가하는데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교과 성적을 갖다가 정량화하지 않고요. 서류로 이제 3배수를 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인재상은 관심 분야에 깊이 있는 탐색,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인재상과 활동과 거의 100% 맞는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서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자 평균이 3, 4등급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지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기초학업 능력 평가를 보는데 국어 영어를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네. 꼭 참고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가톨릭대로 보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서류백으로 1단계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그 인터뷰 토론이 지금 50%가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대 인재상은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요 부분도 우리 학생하고 좀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추천하는데, 다만 여기도 조심할 것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유사도 표절을 하거나 또는 면접 평가에서 F를 받는다면 이게 뽑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 좀 유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뷰 평가에 있어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우리 학생의 지금까지 활동이나 그런 전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추가로 서울여대와 가톨릭대 그리고 성신여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남은 기간 서류 준비 잘해서 이번 수시에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리더십과 봉사 등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전공 적합성에 부응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공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학교 생활이 우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잠재 능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학습 전략을 짤 때는 수능에서 수학 부분 점수 향상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목표 등급은 모의수능 4등급, 추천 전형은 서울여대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과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성신여대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교수가 되고 싶은 수험생입니다. 아, 어떤 학문에 관심이 많아요?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아, 수학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작년에 수시로 서울대 통계학과를 썼다가 1단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올해 좀 더 낮은 학과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도전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 3기년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2등급, 수학 1.3등급, 영어 3.7등급, 과학 3.5등급으로 국수형과 4개 교과 평균 2.9등급 나왔습니다.
자, 지난 6월 모의평가 성적인데요. 국어 A형은 100분이 95% 1등급, 수학 B형은 100분이 100%의 1등급, 영어 B형은 100분이 87%의 3등급, 탐구는 생명과학원 100분이 96% 1등급, 물리투는 100분이 92% 2등급 나와서 국수형과 4개 영역 평균 1.6등급 나왔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1학년 때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반은 1학년 때 독서 토론반, 그다음에 2, 3학년 때는 수리 논술반 활동했습니다. 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총 30개 강좌, 총 800여 시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94시간 참여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으로는 1학년 교과 우수상, 과학, 수학 과목 중심에서 받았고요. 종합학력 우수상도 받았고요. 자, 2학년 때 논술경시대 최우수상과 수학경시대, 그 다음에 논문과제 연구발표대 자연과학 부문 공동수상했습니다. 3학년 때는 논술 능력평가시험 수리과학 부문 장려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 확보했습니다. 자,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정시고요. 자, 2지망은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수시 일반 전형이고요. 3지망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교과와 또 이제 모의고사 영역에서 보면 영어 영역이 조금 취약점이 이렇게 확인되는 학생인데요. 반면에 이제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는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논술 경시대회 등의 어떤 수상 실적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이제 졸업생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특수목적고 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그 학교 학생 치고는 지금 학생부 교과가 상당히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어느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정시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생태공학부,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학과, 성황대학교는 수학과, 그 다음에 성균관 대는 이제 그 수학 교육과 물론 과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은 성적입니다. 네. 예, 그다음 비교과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교 프로그램에 전부 다 참여했고 나름대로 수상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작년에 서울대 통계학과를 좀 생각을 했다가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좀 희망 학과를 조금은 이제 뭐 낮은 학과라고 표현을 했지만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의료학과 그리고 연세대 수학과 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은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좀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대학의 전형과 그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학과 지금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10명 뽑고 작년에 5.211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은 다 일괄 합산이고요. 서류 평가와 면접을 같이 합해서 100%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연계다 보니까. 자, 그다음 고려대학교는 이제 이과 대학 안에 이제 수학과가 따로 이제 본인이 전공 희망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수시 일반 전형, 수능 이후에 이제 논술고사를 진행하죠. 17명을 이제 올해 선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70여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역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은 나눠서 이제 우선 선발은 논술 비중이 크고, 일반 선발은 논술 기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수학 B형 1등급과 그다음에 과탐 2개 과목 등급 합 3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2등급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2개 과목에 100분위 합을 178 이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과 역시 수시 일반 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전에 역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입니다. 올해 8명 모집하고 작년에 100대 1 정도 넘었고요. 역시 이제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똑같이 이제 학생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는 고려대학교랑 유사하지만 그 탐구 2개 과목 100분위 합이 178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세대학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그런 대학들을 정시 지원 가능성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모평의 100분위 합을 작년 이제 정시 때 100분위와 비교해 봤을 때 한 14%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연세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10%,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같은 경우는 5%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에 좀 더 주력해서 노력을 한다면, 물론 정시는 이제 영역별 가중치가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는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한 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이렇게 낮지 않고 오히려 좀 정시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는 본인이 희망했던 일반 전형 논술고사를 보는 일반 전형을 준비해 주시고 정시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전부 다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수시와 정시의 어떤 가능성을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에게 주어진 이 수시의 기회를 이제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합격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서울대학교 보시면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이 통계학과 이제 지원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시고 올해 다시 그 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를 좀 낮춰서 이제 의료학과를 지원할 때 어떻게 했는가 아까 문의하셨죠. 예, 실제 서울대학교 작년에 통계학과 지원했다가 혹시 1단계 합격했습니까? 혹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단계는 합격을 했었나요? 1단계 또. 1단계에서 서류에서. 예, 그러면 올해 동일한 학과 지원하는 거나 그다음에 또 의료학과 낮추는 거 실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지원한 학생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을 때 그 학생의 어떤 전공에 대한 열정에 이런 것들을 다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올해 본인이 다른 학과로 뭔가 열정과 전공을 바꿔서 실제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쓴다 해도 실제는 학생부 자체가 워낙 우리 학생이 수학과 쪽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는 서울대학교에게는 크게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수시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좀 냉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통계학과는 정시에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과학부를 목표로 한번 정시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영어 점수만 좀 이렇게 상향시킨다면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 학생 우선 선발 조건인 수학 B형 1등급과 과탐 2개 영역 등급 합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려대학교랑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이제 우선 선발로 70%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국어를 이제 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 그다음에 과학탐구 영역을 약 40대, 20대, 40의 비율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했던 영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고 강점인 수학과 과탐을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정시에 오히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나요? 네.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는 지금 정시를 좀 노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선생님 말씀이신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수시로 서울권 의대 진학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어떤 방법이 좋을지. 네. 일단은 수시로 의대를 진학을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 어떨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질문 어떻게 좀 전효홍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의대 지원하는 패턴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의대 커트라인이 높다고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공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5장의 카드를 뭐 의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로 진학상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학생이 또 이제 서울대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 중에 수도권의 의대를 생각한다면 서울권의 의대는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수도권까지 좀 확장시켜서 본다면 한림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1차에서 15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가 10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면접인데 이 전형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문제가 되는 게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에서 1등급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영어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좀 1등급 충족시키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대 지원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수능 성적의 향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정시까지 좀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우리 김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서울대 정도를 목표로 뒀던 학생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그런 기대치나 본인의 노력이 충분히 아마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지금 정경원 선생님께서 그 서울권 의대에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6월 모평을 냉정히 봤을 때는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저는 거기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입사와 같은 그런 전형도 있지만 이제 서울권 소재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논술 전형을 치르는데 실제 이 논술고사를 의예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과 동일하게 출제하는 대학이 있는데 별도로 출제할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반 자연계 학생과 동일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실제 그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권 점수가 거의 만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의예과를 뺀 다른 학과들은 그 논술고사가 실제는 당락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는 거의 논술고사 점수로는 변별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면 학생부가 거의 1점대 초반인 학생들끼리 경합한다. 지방권도 1.5를 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실제는 좀 본인의 학생부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제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교수를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능 이전인 10월에 실시하는 연세대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수시 일반 전형을 목표로 준비해 보시고요. 고려대학교 정시 우선 선발을 고려해서 정시 합격을 위한 수능 공부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수학비의 100%, 영어비 96%, 과학탐구 2개 영역 원점수 50점, 47점을 유지하시고요. 추천 전형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수시 일반 전형과 고려대학교 수학과 수시 일반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수시 합격을 위한 맞춤 대입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집중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서상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이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서류 준비, 바로 이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위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미니 특강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는 8월 24일 토요일 그 첫 시간으로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신 이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미니 특강을 해주시게 됩니다. 전화 참석 문의 전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5442번까지 가능하니까요. 선착순 50명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자기소개서 점검이 필요한 학생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